알아서 살아라 그 말 평생 후회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받지도 않을 전화를 몇 달째 매일 눌렀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아들이 정말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순천 작은 병원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저는 혼자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이 답답했습니다. 혈압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제 마음 몰랐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도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버텼습니다. 먼저 연락 안 했습니다.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났습니다. 마트에서 아들 좋아하던 귤만 봐도 생각났습니다. 손주 사진이 휴대폰에 뜰 때마다 괜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그렇게 서운했는지, 왜 그렇게 미웠는지,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오후 7시 제 집 거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전세 보증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이미 은퇴했고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계속 기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가장인데 알아서 해야지. 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때는 제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전화도 짧아졌습니다. 명절에도 늦게 왔습니다. 저는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왜 나만 나쁜 아버지가 된 건지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알아서 살아라. 저는 그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족인데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날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새벽 1시 간호사가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해도 올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갔습니다. 정말 길었습니다. 끊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화가 먼저 날 줄 알았습니다. 섭섭함이 먼저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30분 뒤 아들이 뛰어왔습니다. 운동화 끈도 제대로 안 묶여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접수 창구부터 찾았습니다. 저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괜히 또 자존심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아서 물만 계속 챙겼습니다. 그런데 더 미안했던 건 아들이 늙어 보였다는 겁니다. 언제 저렇게 피곤한 얼굴이 됐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야근 끝나고 학교 앞에 갔는데 아들이 우산도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피곤하다고 짜증부터 냈습니다. 왜 저는 늘 표현을 못했을까요? 왜 사랑하면서 차갑게 굴었을까요? 왜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더 모질게 했을까요?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오래전부터 외로웠답니다. 사랑받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손주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잠옷 위에 패딩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그 짧은 말에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티던 자존심이 그 자리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뭘 지키려고 했던 걸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내 말이 그렇게 맞았나? 왜 먼저 안 안아줬을까? 왜 먼저 미안하다고 못했을까? 왜 가족한테 이기려고만 했을까? 계속 그런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후회됐습니다. 아들은 커피를 사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운했습니다. 저는 괜히 딴청을 피웠습니다. 눈물이 날까봐 그랬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를 믿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불안만 앞세웠던 겁니다. 그날 새벽, 병원 복도 자판기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딱 3글자였는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겁이 났습니다. 늦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억울했던 것도, 서운했던 것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가족은 이기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요.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래 사세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결국 마음이었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손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집에 오세요. 저는 괜히 창밖만 봤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 많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후회되는 건 가족에게 따뜻하게 말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혹시 아직 연락 못한 가족이 있다면
오늘은 먼저 전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인생을 다시 이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들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